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특별한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됩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 써내려간 죽음의 수용소에서인데요. 과연 어떻게 인간은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책의 심장을 관통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이에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존경받던 정신과 의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그저 이름 없는 수감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심연 속으로입니다. 수용소에 가기 전 빅터 프랭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촉망받고 존경받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환자들을 도우면서 자기만의 이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죠. 뭐랄까 아주 안정되고 의미로 가득 찬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의사 프랭클이 아니었어요. 그냥 팔에 새겨진 하나의 숫자일 뿐이었죠. 이름도, 직업도, 그가 쌓아온 모든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빼앗기는 끔찍한 비인간화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가족, 재산은 물론이고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정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을 그 원고까지 코트 속에 몰래 숨겨뒀던 그 원고마저 빼앗겨버렸죠. 그 상실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사실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걸 잃어버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프랭클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어둠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죠. 프랭클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밖에서 내 몸은 구속하고 모든 걸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내 마음, 내 정신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구나. 어떤 끔찍한 상황이 닥쳐와도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할 힘은 온전히 나에게 있구나. 바로 이 내면의 자유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프랭클에게 하나의 낫과 같았어요. 이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존엄하게 마주한다면 이것조차 의미 있는 성취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이런 끔찍한 경험과 깊은 성찰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심리치료, 로고테라피의 씨앗이 됩니다. 말 그대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치료법인 셈이죠. 로고테라피라는 말, 로고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는 게 쾌락을 향한 의지라고 봤고 아들러는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봤다면 프랭클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은 거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다라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 의미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프랭클은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을 찾는 방법이죠. 프랭클이 제시하는 의미를 찾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행동하는 것. 둘째는 무언가를 깊이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길일 수도 있는데 바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길, 바로 창조와 행위인데요. 프랭클 본인에게 이게 얼마나 절실했는지 아세요? 그 잃어버린 원고를 언젠가 꼭 다시 쓰겠다는 그 목표, 그게 바로 그를 살게 한 힘이었던 거죠. 이렇게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사랑과 경험입니다. 프랭클이 진짜 혹독한 강제 노역 중에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던 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아,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건 사랑이구나. 사람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숭고한 목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길은 꼭 사람에 대한 사랑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루의 고된 노동 끝에 바라본 저녁 노을의 그 아름다움, 혹은 우연히 들은 음악이 주는 깊은 감동 같은 거요. 이런 선함과 진리,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 어쩌면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길일 텐데요. 바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해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를 우리의 태도를 통해 내면의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프랭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삶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그런데 프랭클은 이 질문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어때요? 관점이 확 바뀌지 않나요? 결국 내 삶의 의미가 뭐냐고 하늘에 대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그 대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바로 의미인 거죠. 삶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숙제를 내주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그 책임을 다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